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그럼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답 화면을 보시죠. 망가진 살인사람까지 다 손해배상해줘요. 어머, 이 아저씨 진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벌어진 갈등. 두 가지 피해 중 정답은 뭐야? 바로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다. 소외를 해줘야 돼요, 집주인이? 집주인 영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니, 자연재해가 난 걸 왜 집주인이 책임을 져요? 자연재해로 파손된 집은 당연히 집주인의 책임이다. 그리고 집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세입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봤을 경우 이것 역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3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는 자신이 임대한 공간에 대한 의무가 있다. 임차인에게 집을 인도한 후에도 그 공간을 사용하기에 올바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집주인과 세입자에게는 각각의 의무가 있는데 집주인에게는 상태 유지를 위한 수선의 의무가, 세입자에게는 건물 보존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집주인의 관리 소홀 때문에 세입자에게 재산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선의 의무가 우선한다. 그렇다면 도둑으로 인한 피해는 어떨까? 그럼 도둑 때문에 생긴 피해는 누가 보상해요? 집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고 나면 그 집에 대한 책임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몫이다. 그래서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 방범창을 설치해준 것으로 집주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방범창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도난까지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지난 1999년 이 문제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법정 다툼을 벌인 적이 있었다. 실례가 있네요. 연이은 도둑 때문에 피해를 본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은 집주인의 편을 들어주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몇 네. 주간 달을 비우긴 했지만 감이 아직 안 떨어져요. 새해가 맞군요.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도둑 같은 경우에는 도둑이 보상을 해줘야죠. 아니면 잡혀서 형을 탈든가 그래야 되고, 집주인은 수혜피해에 대해서만 저는 저걸 찍어놓고 수선의 의무가 있죠. 저게 기억이 안 났네요. 정말로. 나이 먹었나? 근데 저는 저 중에서 집주인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리 같은 걸 다 안 해서 만약에 자연재해 피해가 났으면 그것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수해가 나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경우이다. 이렇다면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수홍 씨 말처럼 이 집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집보다 더 많은 손해를 봤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까지도 물어줘야 합니다. 이사 비용까지요? 이사 비용까지요? 그리고 저 방범창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범창을 해줬으니까 의무가 없다. 또 책임이 없다. 집주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범창을 안 했어야. 그걸 왜냐? 그러면 천재지변 같은 뭐 태풍이나 뭐 불이 났다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풍 같은 경우는 수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불이 난 경우에는 어디에서 불이 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복도나 주차장, 공용 부분에서 불이 났다. 그럼 집주인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부분에서 불이 났다 하면은 세입자가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발화 지점이 어디서 불이 났느냐 같은 경우. 사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 문제가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고 잦아요. 이 보수와 수리의 책임을 놓고 말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대보다는 법률에서 사소한 거, 적은 거, 적은 부분, 뭐 전구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세입자가, 전기 배관, 뭐 수도 변기 이런 대수선을 요구하는 것은 집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기 자체가 이제 덜컹거리는 건 집주인이. 그렇죠. 그 막힌 거는 세입자가 뚫어야죠. 그런데 이게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그래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약서 쓰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으로서 뭐 어느 한도는 집주인이 해주겠다 이렇게 특약을 넣는 것이 보다 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늘면서 육아 도우미 쓰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고용과 관리에 문제가 참 많다고 하거든요. 오늘 의뢰인도 육아 도우미에 관련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뒤에 우리 국적을 취득해